그래서 임질은 초기에 항생제로 치료 잘 되는데요. 이것도 요즘에 이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어요. 항생제 온화며. 그래서 아무 항생제는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요. 검사 없이 상대가 무슨 세균이니까 나 일단 항생제 주세요. 아니면은 나 항생제 많이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분하고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별로 권장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또 계속 한번 이어가서 또 말씀 주시죠. 그래서 요도염에는 큰 대분류로 임균 요도염, 비임균 요도염이 있는데요. 정말 예전에 거의 30년 전에는 이게 임균 요도염하고 비임균 요도염을 그냥 증상으로 분류를 했어요. 실제 뭐 PCR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임균하고 비임균을 다 같이 잡게 옛날에 치료했던 분들은 무조건 주사 플러스 경구약. 병원 가서 성병이에요 그러면 주사 맞고 약 먹고, 그게 그냥 100%였어요. 100%. 그거는 이제 구분을 못 하니까요. 이제는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랗게 저렇게 고름이 막 줄줄줄 나와도 대부분은 임균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임균이 아닌데도 비임균 요도염도 그렇게 고름처럼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증상이나 이런 것만으로 구분하지도 않고, 오면 이제 일단 주사부터 맞으시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일반적인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고 그걸로 안 되면 정말 거기 그 세균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하고 바이러스 종류를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검사 결과에 맞춰서 정확한 치료도 하고 완치 판정까지 받고, 상대가 문제가 있으면 상대도 치료를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또 항생제가 오남용되는 거를 막는 것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즘 또 네. 어떤 균인지를 확인하고 그 균에 맞추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복기는 임균 요도염이나 비임균 요도염이나 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1주에서 2주, 3주, 보통 한 달 이내 대부분. 근데 한 달 넘어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왜냐? 무증상도 있으니까요. 무증상인데 뭐 성관계를 또 계속 가지거나 내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서 증상이 뒤늦게 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난 이거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건 알겠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누구냐? 콕 집어서 누구냐? 몰라요, 저도. 다만 최근에 성관계 맺었던 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임질은 사실 증상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무증상인 경우 남자는 10%, 여성은 70에서 80%인데요. 그래서 남자는 사실 모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두면 어떠냐? 아니면 아까 옛날식으로 그냥 아무 항생제나 일단 다 처방을 해서 증상이 잡히면 끝이냐? 안 그렇다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불임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요. 그리고 임질균 병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자는 대부분 증상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질이나 자궁 경부 쪽에서 이제 분비물이 나오거나 막 이제 냄새가 되게 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성 환자분들 내지는 요청하지 않으면 잘 안 하는데, 남성분하고 같이 오거나 여성분이 뭐 요청하시면 봐드리는데요. 질에서 정말 분비물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 사실 산부인과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남자랑 똑같아요. 남자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음경을 통해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 뿐이고, 여성은 질 안에 고여있으니까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썩는 거죠. 고름이 이제 고여있다가 썩으니까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나겠죠. 그래서 임질은 초기에 항생제로 치료 잘 되는데요. 이것도 요즘에 이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어요. 항생제 온화며. 그래서 아무 항생제는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요. 검사 없이 상대가 무슨 세균이니까 나 일단 항생제 주세요. 아니면은 나 항생제 많이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분하고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별로 권장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검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고, 사실 뭐 병원 오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에 저희 야탐역 주변에도 비뇨기과 5개인가 6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사실 서울 근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병원 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병원 가려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근무 중에 뭐 시간을 빼기가 아니면 뭐 부끄러워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뭐 비뇨기과 병원 많습니다. 네, 증상이 없더라도 상대가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있다면 더더욱 확인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면 이런 합병증 생길 가능성이 줄겠죠. 그렇죠. 또 반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상대방도 걸렸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하면 음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생제를 안 써.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사실 정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긴 해요. 음. 근데 이게 무증상이더라도 약을 드시는 걸 저는 좀 더 권장을 하는데, 이게 상대방도 같이 치료했을 때 재발률이 한 30% 정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사실 통계적으로 어떻게 뭐 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뭐 이제 안 드신다고 재발률이 더 높고 드신다고 무조건 떨어지고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걸 좀 더 권장을 해요. 근데 검사해서 괜찮은데 난 증상도 없는데 뭐 먹기 싫다. 꼭 먹어야 하냐? 그럼 강제로 드실 필요는 없죠. 근데 사실은 이런 뭐 성매개 감염이나 일반 방광염이나 그런 걸로 고통받는 경우가 사실 여성이 더 흔하기 때문에 남성분들한테 또 비뇨기과 남자 환자가 더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일주 정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세균이 있으면 맞춰서 드시는 걸 좀 더 저는 권장해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계시다. 네, 그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미디아 제가 뭐 불임 유발자라고 써놨는데요. 정말 임질 클라미디아 무증상이면서도 여성에서 뭐 골반염 아주 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성은 특히나 아까 70에서 80%가 무증상, 남자는 대략 50% 정도. 남자도 클라미디아 대표적인 성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옛날식으로 성병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예요.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에이즈 이런 거는 진짜 옛날에는 아예 성병으로 들어갔던 범주에 있던 거고 기타 다른 세균하고 바이러스들은 성매개 감염으로 좀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것도 서로 간의 성관계나 접촉 등을 통해서 옮길 수는 있지만 옛날식으로 성병으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감염이고 염증이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넓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잠복기는 대략 2주에서 3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4주, 5주, 6주 최대 6주간 전파될 수 있고요. 사실 최대 6주를 넘어서도 전파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불임 위험 최소가 20%고요. 치료받지 않으면 나팔관이 막힌다든가 남성의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물은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정간을 통해서 사정할 때 나오는데요. 부고안을 통해서 정자가 이제 활동성도 없고 정자다워질 수가 있는데요. 매우 좁은 곳이에요. 그게 세균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들러붙으면 꽉 막히죠. 그러면 정간 수술을 자연적으로 받은 셈이 돼요. 그리고 이런 세균은 오른쪽, 왼쪽 특정 부분만 하지는 않겠죠. 근데 물론 뭐 부관염이 왔을 때 한쪽만 오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한쪽이 왔을 때 반대쪽 멀쩡하리란 보장이 없겠죠. 아쉽지만 그런 클라미디아나 임질 등으로 부관염 왔을 때 열심히 잘 치료받는 분도 계신데 증상이 좋아지면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보면 몇 년 만에 다시 오셔서 뭐가 안 좋대요. 가끔 보면 뭐 에이즈나 매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세균 감염에 많이 걸려서 이미 치료 중이거나 새로 진단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또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만으로 판단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검사를 반복해서 이제 이게 없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에 잘 오세요. 증상이 없어지면 뭐 괜찮은데 뭘 또 가. 약 잘 먹었는데 나는. 네,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면서 치료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뭐 피치 못하게 정말 일이 바쁘고 뭐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게 시간이 지나고 뭐 괜찮은데 증상도 안 생겼는데 또 이러면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각각 뭐 사정이 있겠지만 아쉽지만 완치 판정까지 받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옆나라 이웃 일본에서 창궐 중인 매도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제일 왼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왼쪽에 보였던 게 무통성 성기 궤양. 그러니까 뭔가 궤양이 있는데 아무 증상도 없어요. 피부가 헐었어요. 진물도 나고 잠깐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저절로 피부는 아물어요. 근데 매독은 이미 감염된 상태고요. 그러다 이제 음경이나 저 손바닥이나 팔이나 뭔가 경결이나 궤양이나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사를 해보면 이제 매독으로 판정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피검사예요. 아까 이제 엔젤님이 여쭤보셨듯이 이런 매독은 사실 저 피부에서 이렇게 궤양이 있을 때 직접 검사를 하면 나와요. 근데 궤양이 없을 때 피부에서 검사를 하면 안 나와요. 결국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잠복기가 2, 3주고 저는 한 4주에서 6주까지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강간, 성폭력 피해자는 나라에서요 6주에 한 번, 12주에 한 번, 2번 검사합니다. 잠복기가 있을까봐 6주에 한 번 하고요. 그래도 또 불안해서 한 번 더 해줘요. 그래서 진짜 혹시 모를 문제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잡아주려고요. 근데 2, 3주가 잠복기라서요. 사실 이제 뭐 그냥 많이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2, 3주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걱정된다. 그럼 나중에 한 4, 5주 한참 지나서 한번 더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보통 한 4주째 한번 하시면 거의 잠복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치료는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 주사고요. 예방 당연히 콘돔 매우 중요하고요. 안전한 성관계라고 저희가 적기는 했는데 상대가 매독이 없으면 내가 걸릴 일이 없잖아요. 모르는 분하고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면 좋겠죠. 사실 뭐 우리가 만날 때 모든 사람을 모르는 상태로 만나지 않은 상태로 만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더더욱 모르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면 좋겠다. 네. 네, 조금 더 알아간 다음에 또 성관계를 가지면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뭐 알아도 모르는 걸요, 뭐. 저도 뭐 같이 사는 가족들 알다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제가 얘기하는 이제 안다는 의미는 네. 상대방의 뭐 성생활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떨 거라는 거는 알겠죠. 뭐 데이트 앱으로 만난 사람은 아무래도 나 이해 또 모르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뭐 이제 누구 뭐 소개를 통해서 만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뭐 그 사람의 좀 이제 신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냥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성생활은 뭐 내밀한 면인데 내가 뭐 성생활 되게 활발하게 매일같이 해요. 나 한 달에 한 번 해요.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조심하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계속 넘어가 드릴게요. 아까랑 뭐 유사한 개양인 듯 싶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건요. 이 연성하감이란 거는 증상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궤양이 있고 뭐 피부가 짓무르고 뭐 벗겨지고 그런데 좀 더 증상이 또 세고 그리고 경계도 좀 불규칙하고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기는 해요. 다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서해부 아까 말씀드린 사타구니랑 뭐 그쪽 일대 거기가 뭐 빨갛게 부어오른다,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더 이제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저는 사실 딱 한 분 봤어요. 그동안. 딱 한 분.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사실 헤르페스랑 약간 구분이 어렵고, 왜냐면 이제 통증이 좀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그 구분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너무 막 험한데 사실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이렇게 셀프 리미티드 될 수도 있으니까 운 좋으면. 그러니까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축복이라고 봐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안 와오세요.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난 증상 없는데 왜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노년기 그리고 20대 여성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20대 여성은 증상이 없으니까 잘 안 오게 되고 산부인과 가면은 흔히 구력 자세라고 하죠. 산부인과 가면 그거 해야 되니까 나 싫어.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뭐 이러면서 아니 증상도 없는데, 증상도 있다가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항상 증상 위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 없어지면은 하나 왔네. 뭐 병원에서 뭐 하러 가? 병원에서 뭐 돈 벌려고 검사해? 뭐 약이나 주면 되지. 검사 방법이 없을 때는 그게 맞아요. 증상 있어? 그러면 약 드리고 증상이 없어? 그럼 좀 생각해보자. 걱정되면 약을 쓰자. 방법이 없으니 그랬던 거지. 지금은 이제 다 검사할 방법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건 제가 조금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게 이게 뭐 비임균성 요도염 중에 한 15에서 20% 그리고 클라미디아가 아닌 것 중에 한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자꾸 재발하거나 지속한 요도염 중에 약 40% 정도 해당해요. 자궁경부염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원인 중에 10에서 30%인데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내성이 좀 잘 생겨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도 치료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자기 일본 가서 약 먹겠다고. 일본에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해서 치료하는 약제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 뭐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가야지만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이게 이제 배양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 기관이나 뭐 저희 병원도 안 되고요. 국내에서 딱 한 군데 배양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그쪽에 가셔서 배양해서 맞는 항생제를 찾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2번, 3번, 4번 여러 차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 플라즈마 이 세 가지 세균은 제가 다 한 군데 뭉쳤는데요. 사실 동생균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요로 감염이나 생식기 감염, 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 플라즈마 호미니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전혀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래도 치료해야 되지 않나.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은 좀 세균수가 많으면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이나 생식기 등에서 이제 증상도 있고 검사상 발견된다면 이거는 병원성을 띈다고 저는 판단해서 치료를 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레아 플라즈마 파무, 마이코 플라즈마 호미니스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생균이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필히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상대도 있고 나도 있고 상대도 증상이 있고 나는 증상이 없다. 그러면 나도 치료를 해야 될까? 사실 그때 경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 증상도 없고 그럼 사실 검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 검출됐다는 얘기 자체가 뭔가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출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뭐 다른 세균들하고 다 같이 검출될 때는 저는 꼭 치료를 하자 말씀을 드려요. 뭐 클라미디아랑 유레아 플라즈마 파부, 뭐 임질균하고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같이 검출된다. 2개, 3개, 4개, 막 5개, 심지어 막 6개씩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감염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뭐 필히 검사하고 치료하고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독으로 그냥 난 되게 많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유레아 플라즈마 파부만 나온다. 그때는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치료 유무를 결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